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2020학년도요. 2020학년도 이제 6월 이제 평가원 이제 기출 문제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험을 보시느냐고 이제 수험생 여러분 좀 수고하셨고요. 이제 뭐 올해는 뭐 많은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런 뭐 이제 뭐 사회적인 이제 상황이 뭐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 6월 모의평가 이제 평가원 이제 문제 이제 봤을 때 이제 물리원의 문제를 봤을 때 좀 이제 난이도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좀 쉽게 좀 출제가 된 걸로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문제 푸실 때 이제 여러분도 좀 느끼시긴 하셨을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쭉쭉 막 풀렸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아마 모자라서 아마 못 풀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이게 이제 평가원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수능을 이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 이제 모의고사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해서 좀 풀어 보셨을 걸로 압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6월 평가원 이제 해설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9월 모의 평가도 있고 평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까지 해서 여러분이 좀 어떻게 이제 수능의 형태, 왜냐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우리가 교과서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개정된 교과서에 해당하는 어떤 틀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처음 이제 수능을 대비한 형태로 나온 건데 좀 잘 분석을 좀 쉽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잘 분석을 이제 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1번부터 이제 해설을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면에는 이제 거의 뭐 문제가 워낙 쉽게 나와가지고요. 그렇죠? 쉽게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좀 부담 없이 풀 수 있는 면이 이제 1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면은 뭐 거의 뭐 빨리 푸시는 분은 뭐 한 2, 30초 만에 뭐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제 1번 잠깐 볼게요. 이제 1번은 뭐 전형적으로 이제 물체 운동에 해당하는 게 나온 거죠. 이제 가나다는 이제 연지 위로 이제 던진 구슬, 선수가 던진 농구공, 회전하는 이제 회전목마 놀이기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가에서 이제 구슬의 속력은 변하는 거냐? 위로 올라가면 중력 밑으로 받으니까 이제 속력이 점점 줄겠죠. 뭐 기억은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 나에서 농구공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방향하고 농구공의 운동 방향은 같냐? 그러면 나에서 운동 방향은 이건데 얘가 받는 알짜임은 항상 이제 밑으로 중력만 받으니까 이 알짜임 방향하고 운동 방향은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 회전목마는 속력, 말해서 속력은 일정하고, 그렇죠? 뭐 속력이 일정하다는 말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속력은 일정하고 보통 이제 방향이 바뀌는 가속도 운동에 해당하는 거죠. 등가속도 아닙니다. 등속 원운동은 등가속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 방향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러면 1번 뭐 문제는 뭐 1번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거의 뭐 1번은 뭐 그냥 바로 1초 만에 이런 걸 여러분이 틀리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모의고사에서 1번을 틀린다는 거는 이거는 뭐 나머지를 뭐 다 포기한다는 말하고 같은 거니까. 근데 이게 틀리는 이유가 뭐 몰라서 틀리시는 게 아니고 이게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1번이라고 했는데 순간 뭐 3번을 찍든지 이렇게 답안지 마킹이 어떤 실수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틀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번 넘어갈게요. 자, 2번으로 봅시다. 자, 2번도 뭐 2초 만에 풀 것 같은데요. 1초죠, 1초.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렇죠. 이제 우리 2단원의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데 이 형태로만 나왔어요, 지금. 3점짜리로 나왔는데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용하는 게 뭐냐? 전자석 기준기에 해당하는 건 뭐 당연히 맞는 거죠.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발생하는 걸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뭐 들어 올리는 거죠. 발광다이오드는 뭡니까? 이거 반도체 아니에요. 반도체니까 이건 틀렸죠. 그렇죠. 자기장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용맹 영상장치는 이제 이 솔레노이드, 이 초전도체 같은 걸로 만든 솔레노이드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내줘서 강한 자기장으로 인체 내부에 어떤 검사를 하는 장치가 MRI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럼 이거 뭐 기억하고 디귿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뭐 2번도 뭐 금방 여러분이 푸실 수 있을 거다. 자, 근데 뭐 예상을 또 빗나가고 또 3번에
보시면 이제 3번 볼게요. ABC는 이제 파동의 성질. 우리가 파동의 성질이 뭐 반사, 굴절, 뭐 전반사 배웠어요. 반사, 굴절, 회절, 간섭 이런 건데 ABC는 파동의 간섭하여 파동의 세기가 감소하는 현상 골라보래요. 자, 소음 제거 이어폰은 외부에서 오는 소음과 반대되는 위상을 만들어서 상쇄간섭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뭐 소음 제거 이어폰은 맞겠죠. 돋보기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돋보기는요, 굴절 현상이에요. 돋보기는 이제 빛을 꺾어가지고 확대해서 보게끔 만드는 거라 돋보기는 간섭 현상이 아니죠. 악기의 울림통에 해당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간섭 현상이긴 한데 파동의 세기가 감소하는 건 아니죠. 악기가 뭐냐면은 파동들을 이렇게 합쳐서 진폭이 커서 소리의 세기가 세게 나게끔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에 악기의 울림통은 감소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럼 감소시키는 거에 해당하는 건 이제 1번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3번에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뭐 4번도 뭐 전형적으로 전자기파의 종류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가는 파장에 따른 전자기파의 분류를 나타낸 거고 나는 가의 전자기파 ABC를 이용해서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그러면 A가 뭡니까? 이 감마선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마선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마 X 자가적 마라적. 그렇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전자레인지는 뭘 쓰니까? 마이크로파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파는 라디오는 라디오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치료기에 사용하는 거는 감마선에 해당하죠. 감마선이 이제 우리가 항암치료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A에 해당하는 거는 암치료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B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에 해당하는 건 라디오파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4번 이렇게 찍으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자기파의 종류는 당연히 뭐 나올 수 있는 문제. 보통 이제 요게 이제 1번 같은 걸로 이제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4번까지 뭐 이거는 뭐 부담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다음은 전자기 유도. 원래 전자기 유도가 이제 자기장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건데요. 전자기 유도에 해당한 설명인데 그림과 같이 이제 코일의 검유기를 연결하고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향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가까이 가져간다. 검유기의 눈금을 관측했는데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쪽으로. 그렇죠? 전자기도 현상으로. 근데 이번에 라에서 S극을 이제 반대로 했다. S극을 집어넣으면 유도 전류가 반대니까 이거 반대로 휠 거 아닙니까? 반대로 휘는데 나에서보다 빠른 속력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유도 전류가 더 셀 테니까 그러면은 영축을 중심으로 얘가 눈금 하나 정도 왔는데 반대 방향으로 당연히 전류가 흐르고 이 눈금보다 당연히 다 크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그림을 골라봐라 라는 건 골라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해당하는 게 5번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까? 아, 그래서 여기 일면은 뭐 여러분이 뭐 진짜 부담 없이 이게 지금 뭐 물리원 뭐 모의고사냐 이거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게 우스갯소리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쉬운 거라도 여러분이 실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면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풀어봤어요. 이제 2면으로 넘어갑시다. 자, 2면. 자, 일단은 마지막에 이제 에너지 질량 등가성에 해당하는 이제 핵융합 발전에 해당하는 게 나오죠. 자,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무슨 원자핵들이 핵융합의 반응으로 무슨 원자핵을 형성하는 거다.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핵융합은 이제 수소 원자핵이죠. 수소 원자핵들이 반응해서 헬륨 원자핵을 생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핵융합 이용한 발전은 핵분열 이용한 발전보다 안전성과 지속성이 높고 방사물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어서 미래 에너지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제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에 필요한 초고온 플라즈마 발생 기술과 핵융합로 제작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원자 한 개의 질량은 A가 B보다 크냐? 아니, 수소가 뭐 헬륨보다 질량이 큽니까? 당연히 헬륨이 크겠죠. 틀렸고요. 기억 과정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냐? 핵융합이나 핵분열이나 질량이 모자르죠. 그렇죠? 질량수와 전하량 합은 보존되고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은 다르다. 항상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크고 반응 후가 작다. 그럼 질량 결손된 양만큼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나오는 공식이 MC 제곱 아닙니까? E는. 맞는 거죠. 자, 니은 과정에서 질량수가 큰 원자핵이 반응해서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 핵분열은 반대로, 그렇죠? 핵분열은 반대로 질량수가 큰 원자핵이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들로 생성되는 거 맞는 거죠. 그럼 니은 디귿 아닙니까? 그렇죠? 6번까지 뭐 우리가 뭐 지금 뭐 거의 뭐 이거는 뭐 계산도 없이 손 안 대고 그냥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7번을 보도록 할게요. 7번은 이제 파동의 이제 굴절 현상에 해당하는 게 이제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림 가는 물에서 공기로 진행하는 빛의 진행 방향을 나는 밤에 발생한 소리. 그러면은 물에서 공기로 나올 때 빛이라는 거는 이제 물에서가 밑으로 꺾였으니까요. 물에서가 속력이 느리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속력이 빠르잖아요. 파장은 이쪽이 짧고요. 이쪽이 길다. 진동수나 주기는 변함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굴절합니다. 속력이 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게 소리예요. 그럼 소리는 밤에는 이제 지면이 차가우니까 차가운 공기가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죠. 그 다음에 위쪽이 온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소리의 속력은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수록 속력이 느리니까 원래 굴절은 속력이 느린 쪽으로 휘니까 밤에는 아래로 휜다 이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 얘기 지금 3점짜리인데. 자, 기억. 가에서 빛의 파장은 물에서가 공기에서보다 짧냐? 일단 맞는 거죠. 자, 니은. 가에서 빛의 진동수는 물에서가 진동수나 주기는 서로 다른 매질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자, 디귿. 나에서 소리의 속력은 차가운 공기에서가 따뜻한 공기에서보다 크냐? 속력이 온도가 낮을수록 속력이 느린 거니까 당연히 디귿도 안 되죠. 그럼 맞는 거는 기억 아닙니까? 그렇죠? 자, 7번까지도 우리가 손 안 대고 풀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몇 분 걸리셨겠어요? 여기까지. 한 5분 걸렸을까요? 5분 걸렸을까? 모르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이요. 그러니까 8번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운동 방정식, 이제 두물체가 실로 매달려가지고 막 움직이는 문제만 나오다가 이렇게 가장 뭐 내신 같은 데서 쓰는 이런 문제를 보면은 또 그 전에 이제 어려운 것만 풀다가 또 이게 쉬운 거 푸니까 이게 또 이걸 또 어색하게 또 생각해서 또 틀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자, 8번. 그림 가나는 이제 물체 ABC가 수평 방향으로 24N의 힘을 받아서 등가속도 지성하는 건데 4, 6, 2km다 각각. 자, 그러면은 전체 질량은 같고 힘 똑같으면 가속도 같겠죠. F1과 F2. F1이 뭐냐면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래요. 자, 일단 가속도는 얼마죠? 여기나. 전체 질량은 12고요. 그렇죠? 12고 힘은 24니까 가속도 2죠. 그럼 얘 알잼, A 알잼은 이쪽으로 8이고요. 얘는 이쪽으로 얼마입니까? 2, 6, 10이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4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는 이쪽으로 힘 줬으니까 이쪽으로 가속도가 알잼이 8이고요. 얘는 이쪽으로 12고요. 자, 이쪽으로 4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 A가 B를 미는 힘 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나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거죠. 이거나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해봅시다. 그럼 A 입장에서는 24하고 20을 봤는데 R잼이 8이 나오려면 요 힘이 얼마입니까? 그럼 요 힘이 16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B도 요 힘이 16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B하고 C 사이에서도 이제 요 작용 반작용 힘이 있잖아요. 그럼 B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16, 이쪽으로 얼마야? 이거 12가 나옵니까? 4겠죠. 그 다음에 C 입장에서는 2km 입장에서는 이 힘 하나 반응계가 4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거 16에 해당하는 거죠. A가 B를 밀거나 B가 A를 미는 힘은.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A는 무슨 힘밖에 없어요? 이게 8밖에 없어요. 그럼 8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B는 요게 8이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게?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이쪽으로 10이 나오려면 이쪽으로 8이니까 이쪽으로 얼마? 20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C는 이쪽으로 20일 거예요. 그러면 24에서 20 빼니까 이쪽으로 4R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16대 8이니까 얼마예요? 2대 1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기까지는 푸실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여기까지는 그냥 단번에 그냥 이거랑 이거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정확하지 뭐 이게 뭐 이걸 푸는데 뭐 틀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안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8번에 해당하는 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나타내시면 됩니다. 뭐 8번까지도 그렇게 뭐 어렵거나 뭘 생각을 더 해봐야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역학용 수레인데 이제 이 운동량, 충격량 단원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1단원에 역학에서. 이 운동량, 충격량이 아마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운동량, 충격량에 해당하는 부분.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에 해당하는 부분. 아시겠죠? 자, 역학 수레인데 그림과 같이 이제 1km 수레에 달린 용수철을 압축시켜가지고 2km랑 가만히 접촉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퐁 하고 눌러가지고 풀리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A, B가 운동을 하는데 분리된 이후부터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나타낸 거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얘네들 운동량은 0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1km고 2km니까 분리가 되는 상황에서도 그래서도 당연히 얘는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운동량은 0이었었어요. 그러면은 얘 운동량과 얘 운동량 더해서 0이려면은 속도가 2대 1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과가 나와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인데 A하고 B의 속력이 2대 1이 나오는 거잖아요. 질량이 1대 2면 분리될 때 속력은 1대 2.
그러니까 이제 속력하고 질량은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 이 얘기인 겁니다, 지금.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A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A의 속력은 지금 기울기 구하면 4분의 0.4니까 이쪽으로 0.1m/s고요. B는 이쪽으로 얼마인 거예요? 그럼 4분의 0.2니까 0.05m/s다. 얘 질량은 이제 1kg짜리고요. 얘 질량은 2kg짜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쪽 운동량하고 이쪽 운동량 곱한 값이, 그러니까 곱해서 더한 값이 0 되는 거 맞죠? 한쪽이 뭐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기를 봅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버려요. 자, 2초일 때 물체의 속력 얼마냐?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이나 뭐 3초일 때나 이 기울기잖아요. 0.1m/s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이건 틀렸죠. 그렇죠? 자, 니은 3초일 때 B의 운동량 크기는 얼마냐? 아니, 어차피 얘는 분리된 다음에 등속도 운동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바로 속력이고 그다음에 질량 곱하면은 0.1이 나와야 되니까 틀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0.1이 나와야 0.1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4초일 때 운동량 크기는 A, B가 같냐? 아니, 뭐 분리가 된 다음에 얘 운동량 크기, 얘 운동량 크기 같다는 게 운동량 보존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디귿만 맞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문제 정답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자, 9번까지도 뭐 우리가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량, 충전량 파트는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10번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10번. 자, 그림은 동일한 이제 전지, 동일한 전구, 그 다음에 PQ와 전기 소자 XY로 구성된, 그죠? 이제 반도체에 해당하는 거죠. 다이오드에 해당하는 거겠죠. 뭐 다이오드나 뭐 발광 다이오드. 다이오드에 해당할 것 같아요. 자, XY는 저항하고 다이오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스위치를 연결함에 따라서 PQ가 켜지는지를 나타낸 거다. 자, 그럼 스위치 A에 연결했을 때 전구 P하고 Q가 불이 둘 다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렇죠? 스위치 A에 연결했을 때 전구 P와 Q가 둘 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X하고 Y는 어느 하나 중에 저항이고 하나가 다이오드에 해당한다. 근데 B에 연결하면 P는 켜지고 Q는 안 켜졌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B에 연결한 거를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갈라져서 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Q는 안 들어왔다는 건 전구라는 건, 저항이라는 건, 이 저항체라는 건 어느 방향으로 전류들과 다 통하는 건데 다이오드는 안 통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요게 다이오드에 해당한다라고 나오겠죠. 요게 이제 저항체에 해당하겠죠. 그러면은 이땐 역방향이니까, 역방향 이렇게 전류가 흘렀을 때 Q의 전구가 불이 들어오자면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니까 얘가 다이오드면서 당연히 역방향이 걸린 거니까 여기가 N형이고 여기가 P형에 해당하는 상황이죠. 뭐 거기까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A로 전류가 흐르면은 이제 요렇게 플러스하게 흐를 거 아닙니까? 그 양쪽으로 요렇게 흐를 수 있는 거죠. P에서 N으로. 그러니까 둘 다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 자료 분석은 끝난 거 아닙니까? 자, 기억. X는 저항입니까? 예, 맞죠. 자,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의 순방향입니까? 순방향으로 걸리는 거죠. 통과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Y는 정류작용을 하는, 아니 다이오드의 작용이 뭡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작용 아니에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끔 해주는 거 맞는 거죠. 그럼 이 문제 정답 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 이면에서도 여러분이 그닥지 이게 뭔 어렵고 뭔가 꼬아서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이면까지도. 그렇죠. 자, 이제 3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3면으로 볼게요. 자, 3면은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자, 11번. 자, 그림 가는 이제 선 스펙트럼. 이 단어는 이제 선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거죠. 그림 가는 이제 보호의 수소 혼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하고 일부와 전자의 전이 ABC를 나타낸 거다. 나는 가에서 ABC에 의한 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서 나타낸 거다. 이럴수록 파장이 증가한다. 솔직히 이거 안 줘도 돼요. 간격이 넓은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당연히 길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파장이 가장 짧은 애가 얘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파장이 가장 긴 게 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럼 파장이 짧으면은 진동수가 크고 에너지가 많은 빛이고요. 이쪽이 이제 진동수가 가장 작고 에너지가 작은 빛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빛의 흡수 스펙트럼에서 흡수는 이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A 흡수하는 이 빛의 에너지나 진동수가 가장 작고 파장이 가장 긴 거니까 여기서 이제 뭐 1대1 대응한다 그러면 여기가 A에 해당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여기가 C에 해당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기억.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냐? 당연히 A는 진동수가 가장 작은 빛이에요. B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러면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기억은 C에 의한 거냐? 기억은 C에 의한 스펙트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D에서 방출되는.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있는 전자한테 이만큼의 빛을 흡수해서 4까지 올라갔으면
이 D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하고 C하고 같은 에너지, 같은 진동수, 같은 파장을 갖는 애인 거 아닙니까? 그럼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2와 E1의 차이의 에너지보다 작습니까? 큽니까? 당연히 크죠. 4하고 1 차이에 해당하니까. 틀렸죠. 그럼 맞는 건 뭡니까? 기억, 니은에 해당하니까 이거 골라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뭐 선스펙트럼 문제는 원래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여러분.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푸실 수 있겠죠. 뭐 3면의 첫 번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잘. 자, 이제 2번으로 1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12번. 자, 당연히 이제 물질의 자성에 해당하는 게 나왔어요. 자, 그림 가는 자석에 붙어 놓았던 알루미늄 클립들이 서로 달라붙지 않는 모습이고 나는 자석에 붙여 놓았던 철 클립들이 서로 달라붙는 모습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옳은 거 골라봐라. 자, 알루미늄은 자석에 붙여놓았던 알루미늄 클립들이 서로 달라붙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석에 갖다가 댔을 때는 어떤 뭐 자성을 띠긴 하겠지만 자석이 사라지고 나서 각각 알루미늄끼리 붙지 않는다는 건 자성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럼 절대 얘는 강자성체가 될 수 없다죠. 알루미늄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이 뭐 외우셨습니까? 원래 알루미늄은 상자성체인데 그러니까 상자성체나 반자성체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석 같은 걸 붙였다가 제거하면 자석을 바로 잃어버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루미늄은 무조건 뭐 뭔지 모르겠어요. 강자성이 그러니까 상자성이나 반자성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강자성은 절대 아니다. 근데 철클립은 자석에 붙여놨다가 뗐는데도 불구하고 붙었다는 거는 자석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강자성체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억에 알루미늄 클립은 강자성체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도 나의 철클립은 상자성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성 가지고 있으니까 강자성체 아닙니까? 그러면 디귿 나에서 왜 철클립들이 붙느냐? 서로 차기화되어 있으니까 붙겠죠. 그러면 디귿만 맞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이렇게 2번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뭐 요거는 뭐 여러분이 뭐 요것도 뭐 금방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알루미늄은 이제 원래 상자성체에 해당하긴 합니다. 아시겠죠? 자, 13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아주 빨리빨리 뭐 저도 저기 모의고 평가 해설을 계속 이제 매년 하는데 이렇게 빨리 13번까지 온 적은 없어요. 해설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자, 13번. 그림 가는 질량이 2kg인 수레가 물체를 향해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나는 수레가 물체하고 충돌하는 동안 직선 운동하는 수레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 자, 0.1초부터 0.4 이거 문제 읽으셔야 되죠, 이거. 0.1초부터 3초까지 수레가 받는 평균 힘.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평균 힘. 그러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이 충격량이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시간으로 나눠준 값에 해당하는 요 힘이 바로 평균 힘이니까 요 값이 바로 평균 힘이죠. 그러면은 뭐예요? 0.1초부터 0.3초까지 평균 힘 크기 구하라고 한 거니까 그러면은 0.1초일 때 속력이 4잖아요. 질량은 2에 해당하니까 여기서 운동량은 8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 0.3초일 때 속도는 2예요. 2인데 질량이 2니까 운동량이 4. 그러면은 0.1초부터 0.3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4죠. 그렇죠. 4에서 8 뺀 건데 마이너스 3인데 우리는 보통 크기만 구하는 거니까 이 값이 4에 해당할 거고요. 요 값이요. 그 다음에 시간은 몇 초 걸렸어요? 0.2초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럼 2분의 40이니까 얼마 나와야 돼요? 20N 나와야 되죠. 평균 힘. 자, 뭐 이 문제 뭐 그냥 금방 또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읽으셔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구하냐? 이런 문제를 읽으셔야지 밑에. 그림 밑에 있는 지문을 읽으셔야지 이걸 안 읽으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13번째 이렇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넘어. 14번. 자, 14번으로 봅시다. 자, 14번. 자, 연력학이 나왔네요. 자, 14번. 그림은 어떤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이제 A지나 B지나 C지나 D지나 A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나타낸 거다. 근데 지금 BC하고 D에는 열 흡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연력학에서 단열 과정에 해당한다. 마치 이게 카르노 기관처럼 된 거. 카르노 기관은 우리가 등원 팽창, 단열 팽창, 등원 압축, 단열 압축 이렇게 하는 건데 BC 구간하고 D 구간은 열 출입이 없으니까 단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은 여기밖에 없고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기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열이 150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빠져나간 열이 120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자,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 뭐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1한 양. 부피 놀았으면 1 한 거죠. 0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자, 한 번 순환 과정에서 1한 양 얼마냐? 그래프 안의 면적이죠. 이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한 바퀴 돌았을 때 흡수한 열량이 150이고 방출한 열량이 120이면 열기관에서 1한 양 얼마입니까? 30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죠. 자, 열기관의 연료는 어떻게 구합니까? Q1분의 W. 그렇죠. 150분의 30. 5분의 1이니까 0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뭐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뭐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연력학 문제도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14번까지. 자, 이제 15번 넘어가 봅시다. 자, 15번. 당연히 제가 뭐 다른 강의 때 누누이 강조 드렸지만 광전 효과하고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자의 물질파 파장 공식은 P분의 운동량의 반비례 하니까 P분의 H, 운동량이 MV니까 MV분의 H. 그 다음에 전자 하나의 운동 에너지가 EK라고 한다면은 루트 EM EK분의 H. 정지한 전자를 어떤 전압을 걸어줘서 가속을 시켰을 때 그 가속시키는 전압에다가 전자 하나의 전하랑 곱한 값이 EK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속 전압으로 나타내면 루트 EM EV분의 H. 요게 뭐 세트식이니까 뭐 당연히 이건 기억하셔야 되죠. 근데 지금 Y축이 물질파 파장이고요. X축이 속력이니까 속력하고 물질파 파장은 반비례하니까 이거 반비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프가. 자, 이에 대한 설명 좀 오는 거 골라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AB의 운동량 크기가 같을 때 물질파 파장은 A가 B보다 작냐? 자, 어떤 입자의 물질파 파장인데 AB의 운동량 크기가 같을 때 그러면 운동량이 같다. 그럼 운동량이 같으면 파장도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플랑크 상수인데 운동량 자체가 같으면 파장 같은 거니까 뭐 말도 안 되죠. 틀렸죠. 자, 니은 AC의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 요거는 뭐 초등학교용이에요. 그러면 AC예요. 그럼 만약에 물질파 파장이 같다. 같은 파장을 갖는다고 했을 때 A하고 C 입자의 속력은 C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보다 C가 속력이 더 큰 거니까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자, 디귿. 질량은 B가 C보다 작냐 그랬어요. 요것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같은 파장이었을 때 A하고 B 속력은 B가 더 큰 거 맞죠? A보다. 그러면은 같은 파장이었을 때 속력이 A보다 B가 더 크니까 질량은 A가 B보다 더 크겠죠. 그러니까 지금 B하고 C인가요?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같은 파장이었을 때 지금 B하고 C를 비교해보면 C가 속력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량은 같아야 되는 거니까 같은 파장이었을 때. 그러니까 질량은 누가 커요? B가 더 크겠죠. 그럼 B가 C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거 틀렸죠. 맞는 거 몇 번이요? 니은 2번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파 파장 문제도 요 공식 바운더리 내에서밖에 못 내요, 여러분. 좀 더 어려운 문제, 뭐 운동 에너지나 이제 이런 걸로 낼 텐데 당연히 여러분이 요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이에요. 세트입니다, 세트 공식. 아시겠죠? 자, 이제 15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면의 문제 1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림은 단색광 P를 매질 AB의 경계면에서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고 P의 일부는 굴절하고 일부는 반사하는데 매질로 이제 A하고 C 경계면에서 전반사하는 모습이다. 자, 이게 전반사가 이제 파동에서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전반사예요. 그럼 전반사인데 지금 여기서 세타로 들어왔는데 일부분 반사하고 이렇게 굴절됐다. 그럼 아래로 꺾였으니까 뭐 굴절률은 당연히 A가 B보다 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 각도로 들어왔으면 이제 여기도 반사니까 세타고 여기도 세타인데 여기서 전반사가 돼버렸어요. 그럼 전반사가 되려면 당연히 굴절률은 A가 크고 C가 작아야 되는데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B하고 C의 굴절률을 대소 비교하는 것까지 해야지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세타 각도였을 때 A에서 B 경계선 전반사가 안 됐으니까 임계각이 누가 큰 거예요? AB 사이의 임계각하고 AC 사이의 임계각을 대소 비교하면 AC 사이는 이 세타라는 각도가 임계각보다 크니까 전반사 된 거고 AB 경계에서는 당연히 전반사가 안 된 이유가 임계각이 세타보다 크니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계각은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그럼 임계각이 크다는 얘기인 거는 그렇죠? 임계각이 큰 거는
굴절률이 어떻다는 얘기인 거예요? 굴절률이.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의 임계각이 A하고 C 사이의 임계각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네. 그럼 임계각 공식이 이제 우리가 수식도 나타내면은 NA분의 NB. 요게 이제 A, B 사이의 임계각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A분의 NC에 해당하는 값이 요 둘 사이의 임계각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요거를 비교한다 그러면 이쪽이 크단 말이에요.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값에 해당하는 것도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B가 C보다 굴절률이 크죠. 그럼 결국 굴절률 대소 비교하면 A가 가장 크고 B, 그 다음에 C순에 해당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찾아냈으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자, B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냐? 아니, 굴절률이면 속력은 반대잖아요. 그럼 속력은 어디가 가장 빨라요? C가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B, A, C순에 해당하는 거니까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맞네요. 자, 니은. 세타는 A하고 C 사이의 임계각보다 크냐? 아, 이거 세타가 지금 임계각보다 크니까 당연히 전반사 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C를 코어로 사용한다면은 코어로 사용하는 광섬유에 B를 클레딩으로 사용할 수 있냐? 아니, 그럼 만약에 C를 코어로 사용하면은 코어가 조건이 굴절률이 클레딩보다 커야 되는데 B를 클레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것은 안 되죠. 그럼 맞는 건 이제 기억 니은에 해당하니까 3번 골라주면 됩니다. 요건 여러분이 뭐 전형적으로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매질의 굴절률 대소 비교하는 건데 요런 식을 통해서 증명을 하시든지 여러분 해서 굴절률을 대소 비교하셔야 됩니다. 전반사에서 쓰이는 공식이 NA분의 NB. 그러니까 굴절률이 큰 놈분의 굴절률이 작은 놈의 B가 sin IC랑 같다. 그렇죠? 뭐 N1분의 N2가 sin IC.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16번이 이제 조금 뭐 어렵다기보다는요. 앞에 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일단 3년까지도 여러분이 부담 없이 풀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이제 4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4면에 보시면 이제 특수상대성이 이제 뒤에 나와져 있네요. 특수상대성. 자,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관측자 P에 대해서 별 A, B의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정지해 있고 관측자 P에 대해서 별 A, B가 관측자 Q가 탄 운전 0.9C의 속력으로 A에서 B를 향해서 등속도인데 P의 관성계에서 Q가 P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A, B에서 동시에 빛이 내며 폭발한다. 그러면 A, B가 동시에 빛을 내면서 폭발한다는 건 Q가 P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별빛이 이제 쭉 하고 이제 올 거 아닙니까? 쭉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Q가 P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A, B에 동시에 빛을 내면서 폭발했다. 그러면 여기에 동시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지금? Q가 딱 지나가는 순간에 여기 별빛이 동시에 도착하니까 동시에 폭발했다라고 알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엔대로 골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Q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A하고 B에서 동시에 빛이 폭발한 걸로 보이려면 원래 만약에 A, B에서 동시에 폭발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동시에 폭발한 빛이, 만약에 동시에 폭발해서 빛이 오는 상황에서 Q가 일로 가면 B의 빛이 먼저 보이고 A, 빛이 나중에 보이니까 A, B 폭발이 B가 먼저고 A가 나중이라고 느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Q가 봤을 때 동시에 보였다는 얘기인 거는 A하고 P가 봤을 때 동시에 폭발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동시에 만약에 P가 봤을 때 동시에 폭발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Q가 왔을 때 얘가 먼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 폭발을 해야 되냐면 이 거리가 훨씬 더 머니까 A가 먼저 폭발하고 B가 나중에 폭발하게끔 돼야 Q 입장에서 동시에 폭발하는 거로 보인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뭐 정리가 됐네요. 자, 그러면 P의 관성계에서 A, B가 폭발할 때 발생한 빛이 동시에 P에 도달하냐? P의 관성계에서 A, B가 폭발할 때 그러면은 P의 관성계에서 A, B가 동시에 빛을 내면서 폭발한다. P 입장에서 동시에 폭발한다. P 입장에서 동시에 폭발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잘못 얘기했죠? P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A, B에서 동시에 폭발해서 동시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Q는 일로 가는 거니까 이 빛을 먼저 보고 이 빛을 나중에 보니까 Q가 봤을 때는 B가 먼저, A가 나중이겠죠? 그러면 이제 기억에 P의 관성계에서 A, B가 폭발할 때 발생한 빛이 동시에 P에 도달하는 거냐? 맞고요. Q에서는 뭐예요? 여기에 동시에 지금 폭발한다고 하더라도 Q가 일로 이동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빛을 먼저 보기 때문에 B가 먼저 폭발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디귿. Q의 관성계에서 AP 사이의 거리는 BP 사이의 거리보다 크냐?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빛이 진행한 거리와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달라요. 빛이 진행한, 만약에 여기가 Q가 본다 그러면 Q가 만약에 이만큼 왔을 때 EBC 먼저 도착하고 EBC 나중에 오는 거니까, 만약에 빛이 진행한 거리를 Q가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지만, 문제는 빛이 진행한 거리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공간상의 P하고 A, 요 P가 있는 지점과 A가 있는 지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P와 B라는 별이 있는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P가 봤을 때 이 거리 같은 거 맞죠? 동시 도착하니까. 그러면은 Q가 보면 A 별이나 P라는 지점 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B도 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길이보다 줄 거라고요. P가 본 길이보다 줄긴 하지만 줄는 효과는 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 거리는 같아야 달라요. 같겠죠. 누가 봤을 때? Q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어떤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하고 빛이 관측자가 봤을 때 진행한 거리 구하라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다? 틀렸어요. 됐습니까? 자, 맞는 건 이제 기억하고 니은에 해당하니까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7번 저 디귿 때문에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요. 빛이 진행한 거리냐, 두 지점 사이의 거리냐,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18번. 자, 18번이 이제 2점짜리로 나왔는데, 뭐 상대적으로 이제 3점짜리로 나와야 되긴 하지만 역배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18번 볼게요. 자, 그림 가와 같이 두 AB가 크기가 각각 같은 F하고 4F인 힘이 수평으로 작용하는데, AB는 함께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다가 실이 끊어졌다. 자, 그림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거다. A의 질량은 1kg이다. 이에 대한 설명적으로 골라봐라. 그래요. 그럼 둘이 끊어지기 전에 가속도가 얼마냐면은 2분의 1에 해당하죠. 그럼 그때 B의 질량은 모르니까 제가 B로 할게요. 그러면 요때 이 전체 가속도 여기가 쓰게 가속도는 그러면 질량은 요때가 쓸까요? 질량은 이제 1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거고, 힘은 4F에서 F니까 3F에 해당하는 가속도가 2분의 1이다. 라고 나오죠, 요때. 근데 이제 실이 끊어지고 나서 B의 가속도가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 기울기. 그럼 가속도가 지금 2분의 2니까 1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의 가속도, 그러면은 질량은 B고, 그 다음에 힘이 4F인데 그때 가속도가 1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4F라는 값이 B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F라는 값은 4분의 B에 해당하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럼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4분의 3B, 밑에가 1 플러스 B가 2분의 1 아닙니까? 그럼 곱한 값이 같겠죠. 곱하면은 2분의 3B가 1 플러스 B니까 B 넘기시면 2분의 1 B가 1이잖아요. 그럼 B는 몇 킬로? 2kg다 라고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억은 틀렸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B가 2kg면 F는 얼마예요? 그럼 F는 여기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뉴턴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가속도가 지금 둘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 가속도가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고, 끊어지고 나서 A가 받는 힘도 2분의 1 뉴턴이니까 질량 1kg고요. A의 가속도는 끊어지기 전과 후에 크기가 같네요. 그걸 아셔야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속도가 2분의 1만큼 있다가 끊어지면 반대로 2분의 1이니까 A를 여기다가 그려보면은 이 기울기하고 동일한 크기인데 속도가 감소하니까 이런 그래프로 그려지겠죠. 요게 끊어지고 나서 A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3초일 때 A의 속력, 3초면 여기잖아요. 그럼 1과 2의 절반이니까 1.5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B 사이의 거리는 4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얼마만큼 크냐?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3초부터 4초까지 이 거리의 차이를 구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거 사다리꼴. VT에서 면적이. 그럼 이게 차이잖아요. 그러면 A하고 B가 이동한 거리의 차이.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예요? 조심할게. 여기 1.5예요. 그럼 3에서 1.5 빼니까 1.5. 윗뼈는, 아랫뼈는 3이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1이고요.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4.5를 2로 나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 차이는 3초일 때보다 2초일 때 2.25m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2.5m는. 그럼 맞는 거는 니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8번은 이제 뭐 전형적인 모의고사 이제 운동 방정식 문제인데, 여기 이제 뭐 둘이 움직이다가 실이 끊어져가지고 각각의 가속도로 갔다. 그래서 뭐 이제 힘을 구하고 어떤 질량을 모르는 한 놈의 질량을 구하고 뭐 이런 상황, 이건 뭐 많이 여러분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8번 요렇게 좀 잘 좀 이제 해놓으셨길 바랍니다. 그렇죠? 18번이 이제 그나마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이 6월 평가 문제에서는. 자, 마지막 이제 19번과 20번이 있는데요. 자, 19번에 해당하는 거. 자, 그림과 같이 X축상에서 점전화 ABC가 같은 거리만큼 있고, 양전화.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력 파트가 이제 이 단원 첫 번째 단원에 있잖아요. 첫 번째 있단 말이에요. 이 단원에. 이 전기력도 문제가 단독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전기력.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 단원 전기 파트에서 이제, 전기띤 입자사이에서 전기력과 이제 수소선 스펙트럼. 요 두 가지 이제 기본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양전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고, 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마이너스 X방향이다라고 줬어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고, 양전화인데, 그러니까 A가 B나 C한테서 받는, 힘을 다 더하면 0이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마이너스 X방향이다. 그렇다라면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서는 인력이니까 A는 B한테서 이 방향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면 B가 마이너스라면, C는 이 총력 이쪽으로 줘야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 맞죠? 일단은 이제 조건은 맞아요. 0이 될 수 있는 건. 근데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근데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에요. 그러면은 B는 A한테서 이 방향으로 힘을 받고 C한테서는 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1로 받고 1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기력의 방향에 해당하는 게 그러면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마이너스 X방향이다가 나오냐 이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일단 마이너스고 이제 플러스였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에는 이제 이게 더 크면은 이거보다 이게 더 크니까 일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B가 만약에 플러스다. 그러면 B가 A한테 이 방향으로 힘을 줘요. 그러면 C는 무조건 마이너스여야지 이쪽으로 잡아 끌어서 이 힘의 크기가 같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B가 받는 건 얘하고 얘 사이는 이쪽 방향이고 청력이니까 B하고 C도 인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받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방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경우의 수를 따지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는 인력, 그 다음에 A하고 C는 청력에 해당하는 건데 요 거리가 몇 대 몇이요? 2대 1이니까 전기력은 R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B의 전하량이 1이었을 때 C의 전하량은 4에 해당해야 크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A의 전하량은 몰라요. 근데 B하고 C의 비율이 1대 4라고 한다 그러면 요 1의 제곱분의 요 거리 1의 제곱분의 이거 전하량 곱한 값이 B가 주는 힘이고 그다음에 요 거리 제곱분의 2의 제곱이니까 4 전하량이 4고 이거 곱한 값이 이거 같으니까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자 일단 기억. B는 음전하냐? 맞네요. 그다음에 니은 전하량 크기는 C가 A보다 크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러면 B라는 애를 본다 그러면 B는 A한테서 힘 어디로 받아요? A한테서 여기 마이너스니까 인력 받겠죠. A한테서. 그 다음에 C한테서는 인력이니까 일로 힘 받는데 누가 더 큰 거예요? A한테서 받는 힘이 C한테서 받는 힘보다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A한테서 받는 힘은 B가 거리 1이니까 1의 제곱분의 Q 곱하기 1값에 해당하는 힘인 거고 그 다음에 C한테서 받는 힘도 거리 1의 제곱분의 1 곱하기 4니까 4에 해당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K는 제가 안 붙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C가 4라고 한다 그러면은 A는 4보다 크겠죠. 그럼 C가 A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틀렸죠. 이거. 그러면은 A가 가장 전하량이 큰 거죠.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디귿 C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 그러면은 일단 B하고 C 사이에서는 인력이니까 1로 B가 줄 거고 A하고 C는 청력이니까 1로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B가 주는 전기력은 얼마예요? 요 거리 제곱분의 1 곱하기 4니까 4에 해당하는 거고 B가 주는 게 그 다음에 C가 주는 거는 A가 C한테 주는 거는 요 거리 제곱이니까 4죠? 4분의 그쵸? 얘 곱하기 얘인데 얘는 4보다 무조건 크죠. 그러니까 얘가 4보다 무조건 큰 놈이니까 당연히 4 곱하기 4보다 큰 놈이면은 16보다 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B가 주는 건 요 값이고 C가 주는 거는 4보다 크죠. 그러니까 무조건 C가 주는 게 크니까 C가 받는 힘의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받을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X방향이 틀렸죠. 그럼 맞는 거는 기억밖에 없다. 자, 요 문제 19번. 그래서 쉬운 건 아니에요. 이 전기력 문제 중에서 좀 가장 까다롭게 낸 문제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하량은 이제 A가 가장 크고 4보다 무조건 크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9번 이제 조금 어려웠어요. 3점짜리가 될 만한 합니다. 3점짜리 될 만하다고요. 19번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이제 20번. 자, 20번 형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용수철에 해당하는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요 이제 개정이 된 다음에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용수철,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사용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나 뭐 손실이나 이런 문제를 수능에서 반영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잘 이걸 모른다고 한다 그러시면 아시겠죠? 자, 이제 순서를 봅시다. 그러니까 가와 같이 이제 동일한 용수철 AB가 연직선상에서 X만큼 떨어져서 D만큼 압축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평형을 이루면서 있대요, 지금. 정지되는 모습이다. 나는 여기에서 ED만큼 더 압축했다가 빵 하고 났더니 삥 하고 올라가서 요 위에 있는 용수철을 2분의 D만큼 압축시켜서 순간 정지해 있다. 이 상황인 겁니다. 자, 기억이 뭐냐면 용수철수가 얼마냐요. 일단 요 자리가 평형 상태로 있다. 평형 상태라는 건 R점이 0이 되는 건데 평형 상태라면 일단 밑으로 뭐가 있어요? mg가 있고 D만큼 압축됐으니까 위쪽으로 탄성력이 있는데 탄성력은 용철 상수에다가 압축되거나 늘어난 길이 곱한 거니까 이게 같은 조건에 있는 게 평형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mg 값에 해당하는 게 kd에 해당하니까 k 값이 d분의 mg 아닙니까? 일단 이제 기억은 맞다고 나와요. 됐습니까? 평형점이요. 근데 여기에서 2분의 d만큼 더 압축했다가 놨단 말이에요. 쭉 하고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점점 압축된 거예요. 그랬을 때 X 값이 얼마인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으로 잡고요. 나중에 여기를 잡아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요? 안 돼요? 보존되겠죠. 그래서 정지 상태로 있다가 다시 여기 와서 정지한 거니까 일단 여기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으로 잡으면 일단 용철이 늘어나지 않은 지점이 여기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3D만큼 압축된 거니까 여기서 총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K에 3D니까 9D 제곱만큼 있을 거예요. 뭐가? 역학적 에너지가.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올라가서 2분의 D만큼 압축했을 때 속도는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그러면은 요 용수철을 2분의 D만큼 압축했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에 2분의 D니까 4분의 1 D제곱에 해당하는 만큼인데 요만큼에 있는 거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요만큼 높이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D에다가 X에다가 2분의 D죠. 그러니까 3D에다가 X에다가 2분의 1D에 해당하는 높이니까 mg에 3분의 D, 2분의 D면 2분의 얼마입니까? 2분의 7D 플러스 X만큼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같다. 이렇게 구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로 넘길게요. 넘기면은 일단 2분의 1에 K에 4분의 36이잖아요. 4하고 36. 4분의 36에서 4분의 1 빼면은 4분의 35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럼 그 값이 mg에 2분의 7D 플러스 X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K라는 값이 D분의 mg라고요, 지금. K라는 값이 D분의 mg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 D 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낫겠죠? 그럼 여기서 mg 값이 KD랑 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제가 KD를 집어넣겠습니다. 아, 여기 제가 D제곱을 써야 되죠? D제곱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D제곱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뭐 여기 mg를 KD로 하든지 그렇죠? 뭐 하든지 아니면은 K 대신에 D분의 mg를 여기다가 집어넣든지 그러면은 여기를 집어넣는 게 조금 더 빠른가요? 집어넣으시면 여기 이제 D 하나 약분되고 그러면 요 좌변이 8분의 35 D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mg가 들어가겠죠. 요 이제 좌변에 해당하는 게. 자, 우변은 이제 mg에 2분의 7d 플러스 x니까 요 값이 요 값과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x 값이 얼마예요? 이로 넘기시면은 이게 8분의 35고 이거 8로 바꾸면은 4,7에 28에 해당하니까 요 값에 해당하죠. 그럼 x라는 값이 얼마예요? 8분의 35 빼기 28이니까 7d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x값은 8분의 7d가 나온다.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여러분이 대체해서 집어넣으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니은도 맞단 말이에요. 8분의 7d에 해당하는 게. 아마 여기까지 구하신 분은 디귿 때문에 아마 애매하셨을 겁니다. 디귿. 디귿이 뭐예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에너지 최대값. 운동에너지 최대값 도대체 어디냐? 여러분, 운동에너지 최대값은 어디냐면요. 항상 평형점이에요. 평형점에 해당하는 게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에 해당합니다. 자, 평형점이 지금 여기잖아요. 그럼 압축을 했다가 놨을 때 이 평형점에 해당하는 지점을 지날 때 그러면 제가 힘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 중력과 탄성력이 같은데 2분의 D만큼 더 압축됐으면 중력은 그대로고 탄성력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면 전체 알짜임이 1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손을 놓으면 알짜임이 점점 운동 방향 작용하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 아니에요. 어차피 속력이 빨라지려면 운동 방향으로 알짜임이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계속 속력이 빨라져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중력보다 탄성력이 크니까 알짜임이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 맞죠?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일로 점점 오는 동안에 알짜임의 방향은 운동 방향은 같은 거고 여기 평형점, 중력하고 탄성력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오는 동안 알짜임은 운동 방향과 같으니까 속력은 계속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지나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럼 밑으로 중력만 작용하니까 속력 어떻게 돼요? 느려진다고요. 자, 그러면은 용철에 매달아서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속력이 최대고 운동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은 어디다? 평형점이다. 그럼 평형점에서의 운동에너지를 구하라 라는 말하고 같아요. 됐습니까? 평형점에서의 운동에너지를 구하라 라는 말과 같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여러분. 여기 아까 했죠?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형점에서의 역학, 보통 이렇게 구하실 거예요. 아, 그럼 아까 여기에서 총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K의 9D 제곱이고, 그러면 여기를 지날 때가 최대니까 그때 운동에너지가 2K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D만큼 압축돼 있으니까 탄성 포텐셜은 2분의 1 KD 제곱이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이 있잖아요. 얼마요? mg의 2D만큼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평형점을 지날 때 총역학적 에너지고 이게 총역학이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이제 mgd로 나타내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로 다 넘길게요. 다 넘기면 이제 운동 에너지 2K 값은 2분의 1 KD에서 2분의 1 K 9D 제곱 뺀 거니까 2분의 8, 그러니까 4KD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mgd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KD 값이 mg,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러면 KD 값이 mg에 해당하는 거니까 너가 집어넣으시면은 4mgd가 나와요. 빼기 2mgd다. 그러니까 평형점을 지날 때 운동에너지는 2mgd다 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D것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여기서 이 D것을 구하시려면 용수철로 움직일 때 무조건요, 여러분. 평형점을 지날 때까지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알짜임이 방향이 같으니까 속력이 계속 빨라진다. 평형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운동 방향하고 반대로 힘을 받으니까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가장 최대에 있는 지점은 평형점이다 라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렇게 역학적인 보존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평형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평형점부터 누군가가 지금 2D만큼 더 압축시킨 거죠. 늘릴 수도 있어요. 압축시켰을 때 원래 용수철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압축되긴 한 건데 평형점부터 압축된 거리만큼에 해당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평형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랑 반드시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형점으로부터 2D만큼 늘어난 만큼에 해당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그냥 쉽게 2분의 1, 여기서 2D만큼이니까 2분의 1 얼마예요? K 4D 제곱이란 말이에요. 이만큼에 해당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평형점에서 운동 에너지랑 무조건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약분시켜 보세요. 그러면 2KD 제곱이잖아요. 그럼 2KD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MGD로 나타나려 했으니까 KD가 MG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은 EMGD 나오죠. 단번에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요 내용을 조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평형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이 평형점부터 2D만큼 압축된 양만큼에 해당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항상 같다.
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긴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시겠죠?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래서 아마 20번 자체는 가장 좀 어려웠을 거다. 그러니까 디귿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용출을 많이 다뤄보질 않으신 게 대부분이실 거예요, 아마. 왜 용출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제 교육과정 그 전에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은 없었었거든요. 없었단 말이에요, 물리 1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탄성력에 해당하는 게 물리 1에 들어와 있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주 이제 볼 때마다 잘 풀어 놓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좀 9월 모의 평가나 평가원 문제나 수능에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용출로 매달려 가지고 움직이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나 손실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 연습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당연히 수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용출에 해당하는 거요. 9월에도 나올 수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20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제 수능 형태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잘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제 같이 다시 한번 풀어봤는데 어떠세요? 이제 실제 시험으로 본 거하고 이제 해설을 통해서 같이 풀어보는 거랑 또 좀 다르죠. 그렇죠. 문제가 치웠긴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담 없이 쭉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이제 6월 모의고사 2020학년도 대비 이제 6월 평가원 문제의 해설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9월 모의고사 평가 문제도 있고 그 전에 7월도 있긴 하지만요. 9월도 있고 뭐 10월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보는 이제 모의고사 이제 3번 정도 남았는데 이제 기간이 이제 많이 좀 이제 짧게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하셨다면 이제 좀 어려운 파트, 이제 킬러 문제에 해당하는 파트에 해당하는 연습을 이제 시작하실 때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제 뭐 모의고사 평가원 문제로 이제 여러분을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느냐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